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보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할 사항이 산화질소에 대한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주고 싶어 해서 여러분과 지금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제 산화질소에 대한 건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출발을 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그리고 2위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1위가 어디예요? 1위는 암이죠. 암이죠. 2위는 심장질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그냥 뭐 두서없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조금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공통점이, 여기에는 이 모든 질환들이, 자살은 빼고 모든 질환들이 사실은 혈액순환 장애와 림프순환 장애, 이 두 가지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질병이 이 단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심혈관 질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심장질환, 중풍이죠. 예? 서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림프순환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암하고 치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 2, 3, 4등 차지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혈액순환 장애와 림프순환 장애다,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혈액순환 장애를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혈액순환 장애의 예로 이제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사실은 당뇨나 고혈압은 역시 혈액순환 장애예요. 그 다음에 림프순환 장애로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부르는 암이죠. 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폐혈증도 여기에 들어가죠. 물론 이제 코로나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코로나는 우리가 감염이 돼서 일어난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혈액순환 장애하고 림프순환 장애가 없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는 왜 일어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예? 혈액순환 장애는 왜 일어나는 걸까? 그러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주 원인이 우리가 뭐냐면 동맥의 혈관이 손상됐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맥은 어떻게 해서 손상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는 동맥, 정맥, 림프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 장애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 동맥이 손상된 거예요. 동맥 안에서의 혈액순환을 우리가 이제 정상 혈액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혈관이 손상이 되죠, 동맥이. 그러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자, 혈액순환 장애가 일반적으로 어느 때 나타나요? 혈액순환 장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를 들어서 나오죠.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왜 혈액순환 장애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45 정도의 나이를 우리가 좀 먹게 되면 점차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내가 뭐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가?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젊을 때보다도 좀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 우리가 건강도 많이 챙기고 그래요.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왜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떤 해답은 던질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동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무엇인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보호하는 물질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건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선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내가 젊었을 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간단한 생각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동맥을 보호하는 어떤 물질이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과학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동맥혈관을 보호하는 어떤 물질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쭉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동맥에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인지 열심히 찾았어요. 그렇게 찾아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자, 이런 산화질소가 발견이 되자, 자, 이런 산화질소가 발견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노벨상을 수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산화질소에 노벨상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산화질소가 확실히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구나.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니까 그래서 산화질소에 대해서 노벨상을 주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벨상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산화질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N호가 기체랍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이게 투과성이 너무 큰 기체다 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어려운 점이 하나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NO 그 자체로는 약물을 쓸 수 없구나. 기체로 어떻게 약물을 쓰겠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우리가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이다 하고 찾았는데 결국은 그 물질이 약으로 쓸 수 없다면은 이거 이거 정말 큰 문제죠. 자,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울 건 없어요. 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체를 약으로 쓸 것인가, 그걸 궁리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NO를 이제 우리가 뭘로 쓰냐면은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NO를 쓰긴 써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NO가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NO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선 NO는 전구체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대사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전구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아르기닌이에요. 그 다음에 시트루닌 이런 것들이 전구체고, 그 다음에 우리가 NO2라고 부르는 아질산염, 그 다음에 NO3라고 부를게요. 요걸 질산염이에요. 요건 우리가 이제 NO 대사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잘 보시면은 전구체에서 NO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세포 내부에서만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화살표가 단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사체에서 NO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세포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개 있습니다. NO 전구체, NO 대사체,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내 몸에서 이제 NO를 만드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내 몸에서 NO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 몸에서 NO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NO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구체 아니면 대사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야, 전구체가 좋을까 대사체가 좋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전구체는 안 되겠고 대사체는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구체하고 대사체를 활용을 해서 NO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NO 전구체 경로, 그 다음에 대사체를 이용해서 NO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O 대사체 경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경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내 몸에 이제 NO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 전구체 경로는 성공을 못했다고 그랬죠. 근데 NO 대사체 경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 NO 전구체 경로가 성공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동맥에서 우리가 전구체를 이용해서 NO를 만드는데 동맥이 손상이 되어 버리면은 전구체 경로가 상실됩니다. 부서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구체 경로는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대사체 경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그 전구체보다 대사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관들을 간단히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뭘 할 수 있냐면 내 몸에는 NO가 만드는 경로를 쭉 보니까 대사체 경로하고 전구체 경로, 그 다음에 이제 배설 경로라고 해서 이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사체 경로를 잘 보시면 대사체 경로는 우리가 이제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내 몸에 있는
대사체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이 전체가 NO를 만드는 방법은 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은 다 대사체 경로로 NO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내 몸에 있는 NO의 총량은 내 몸이 이제 대사체 경로를 통해서 NO를 만드니까 내 몸에 있는 NO의 총량은 NO의 모든 양은 그건 결국 NO 대사체의 총량과 같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 몸에 NO는 그러면 얼마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NO의 대사체 총량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내 몸에 NO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내 몸에 NO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내 몸에 NO 대사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내가 중요한 걸 하나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족한 NO 대사체는 우리가 어떻게 몸 안에 채워넣을 수 있냐면 먹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응? 먹어서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NO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죠. 다기능 효과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 NO가 왜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NO는 왜 발견이 됐어요? NO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NO는 왜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예, NO는 혈액순환 장애를 막기 때문에 발견이 됐죠. 혈액순환 장애를 막을 수 있는 물질로 우리가 발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NO의 어떤 효과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는 왜 생기느냐는 겁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동맥혈관이 손상돼서 그랬어요. 그러면 동맥혈관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동맥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명 쓰리고라고 불러요. 동맥혈관은 무엇이 부신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이 세 가지가 동맥을 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일반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은 당뇨예요. 이런 것은 잘 보면 원인이 내장 비만입니다. 비만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혈당, 즉 당뇨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고혈압이 오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이렇게 같이 와요. 보통 네 가지, 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의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내장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에요. 비만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야 돼요. 내가 체중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NO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NO가 어떤 일이냐면 혈액순환 장애를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쓰리고를 막는 일을 NO가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쓰리고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아마 차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O는 아마
비만을 막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NO가 이제 혈액순환 장애에 영향을 혈액순환 장애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인병을 막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NO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겁니다. 아주 내용이 쉬워요. 자, 여기까지 와도 사람들이 못 믿겠죠. 야, 정말로 그러냐? 이렇게 믿을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면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산화질소를 차단하는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합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전구체를 가지고 NO를 만드는 걸 못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대사체를 가지고 NO를 못 만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대사체 경로를 차단하는 실험은 대사체 경로는 어떻게 차단할까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죠. 산화질소 대사체는 어떻게 했나요? 먹어서 채워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화질소 대사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마우스가 한 2년 사는데 2년 동안 못 먹게 막 하는 거야. 열심히 지켜보는 거야. 먹으려고 하면 탁 막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질소 대사체를 못 먹게 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혈관수증이고 결국에는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간단한 실험으로부터, 사실 간단하지도 않아요. 상당히 복잡한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산화질소 대사체는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혈관 손상을 막아가지고, 뭐냐면 내 몸의 혈액순환을 아주 좋게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어때요? 자, 내가 이제 아주 튼튼하고 내 몸에 이제 NO가 많았을 때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혈관을 막 부시려고 하면은 누가 막고 있었다? 산화질소가 이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NO가 쓱 사라졌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혈관을 이제 손상을 시켜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내가 혹시 비만이 있거나, 근데 그 비만은 어느 원인으로부터 고혈당이 생기거나, 고혈압이 생기거나, 고지혈증이 생기면 내 혈관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의 대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은 바로 산화질소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자동으로 뭐가 오냐면 림프순환 장애가 따로 옵니다. 이게 왜 그러지?
걷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실은 이쪽을 잘 보시면 뭐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관들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림프관이 혈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림프관이 혈관이 연결이 있어요. 즉 뭐냐면 혈관하고 림프관은 기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반드시 뭐가 오면 림프순환 장애가 와요. 근데 림프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림프관에는 아주 중요한 게예요. 림프관에는 림프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B셀, T셀 아주 중요한 세포들이에요. 얘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 다 손상시키니까 일단 림프관에서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쁜 물질 다 제거하고 균들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면역계가 잘 감시를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위험하지 않은 것만 정맥으로 집어넣어서 내 몸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림프관이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림프관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 같이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림프순환 장애도 옵니다. 근데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겁니다. 림프순환 장애는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뭐를 해요? 면역 기능을 올리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림프순환 장애가 따라오고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면역 기능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감소한다. 왜? 림프관이 면역 기능과 노폐물 제거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죠. 림프순환 장애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니까 암동은 암, 치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림프순환 장애 때문에 발생을 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림프순환 장애는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냐 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요걸 잘 보면 됩니다. 사실은 림프관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림프관은 이렇게 보시면은 림프관은 동맥과 정맥 이 혈액 순환을 할 수 있는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순환 장애가 개선이 되면 림프순환 장애는 자동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걸 하나 해줘. 이제 내가 여기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니까 암호에 대해서 얘기도 되겠지만 이건 좀 길어서 우리가 나이 들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암 다음으로 치매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림프순환이 아주 중요한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뇌입니다. 뇌는 림프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뇌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림프기관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혈관 옆에다가 쭉 그 림프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왜 뇌 안에는 이렇게 복잡한 림프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여기에 뭐가 하냐면 이런 세포들 주위로 우리가 찌꺼기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데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노폐물 이런 것들이 막 쌓여요. 요걸 막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제거하는 게 뭐였냐면은 림프관이었죠.
이게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노폐물이. 그러면은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면 치매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빨간색. 여기, 빨간색. 그게 이제 뇌 척수액이에요. 그 안에 노폐물들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자, 젊은 마우스를 보면, 젊은 마우스 빨간 데가 계속해서 나타나 있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뭘 얘기하겠어요? 왜? 노폐물이 계속 제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거가 잘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먹은 실험 동물도 우리가 애노를 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애노를 주면 굉장히 많이 노폐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결론을 내려봐요. 자, 내 머릿속에 있는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왜 쌓이겠어요?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제거가 안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치매가 옵니다. 치매가 옵니다. 당연히 와요. 당연히 와요. 치매는 왜 왔어요? 노폐물이 제거가 안 돼서. 자, 근데 애노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림프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순환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노폐물이 제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요약을 해봅시다. 자, 내 몸에 이제 애노 대사체가 많아져요. 그러면 정상 혈액순환이 있겠죠. 그리고 혈관과 그 다음 림프관은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정상 림프순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애노가 정상이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대사체가 정상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비만, 고혈당, 고혈압, 중풍 이런 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중풍은 우리가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장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림프순환 장애도 없겠죠. 그래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치매, 피로, 면역력 감소, 암 등이 어떻게 됩니까? 예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애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비만, 고혈당, 고혈압, 중풍, 우리 심장 질환이죠. 이런 걸 막고, 그 다음에 치매, 그 다음에 암 등의 발생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애노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애노가 부족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애노 대사체가 부족하단 말이겠죠. 애노 대사체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생길 수 있고, 고혈당이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중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애노가 이걸 막고 있었잖아. 그런데 못 막으니까. 그래서 뭐가 오냐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을 해요. 애노가 부족하면. 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림프순환 장애가 자동으로 옵니다. 이렇게 림프순환 장애가 오면 어떻게 돼요? 치매, 그 다음에 면역력 감소, 그 다음에 암 등이 쉽게 발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쉬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암, 그 다음에 심장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화는 이제 우리가 이건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화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노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걸 잘 정의를 하면은, 노화를 우리가 잘 정의를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노화를 극복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 다음에 젊게 살 수 있는,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자, 노화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합시다. 노화란 중요한 어떤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화를 어떻게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노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노화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중요한 어떤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없어지는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이 나이를 들면은 무엇이 늘어나고 무엇이 줄까요?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무엇이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늘어나는 것은 주름하고 뼈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그 45에서 60 그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급격히 감소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화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었냐면 노화라는 건 우리 몸을 지키는 거야. 이것이 아주 소중한 어떤 것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충을 하면은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거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줄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죠. 자, 무엇이 줄었냐 하면 바로 NO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NO가 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병들은 내 몸에 NO가 줄어서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하려면은 NO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집어넣어주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NO를 먹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NO를 먹을 것이냐, 즉 NO를 우리가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NO에 신경을 안 써서 일단 동맥 혈관은 많이 부서져 있었어요. 자,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구체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왜? 이미 혈관은 어느 정도 부서져 있어. 그런데 이렇게 부서진 혈관에 대해 전구체는 넣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즉 대사체를 먹어야 돼요. 근데 대사체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대사체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많이 먹는 채소 뭐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채소를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사실은 장내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또 장내 박테리아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 보면은 흡수율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자 일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안전한 채소 같은 먹거리 있지. 먹거리를 갖다가 장내 박테리아를 꺼내 가지고 요놈을 발효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발효 NO 대사체라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 있겠죠. 자, 요걸 우리가 흡수를 하면 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우리가 NO 대사체를 흡수할 수 있고, NO 대사체에 내 몸에 NO 대사체를 쭉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좀 나빠졌던 동맥혈관에 손상된 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사체를 먹어서 내 몸에
그 혈액순환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사실은 발효 NO 대사체를 만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그 중에 뭐냐면 우선 안전한 먹거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필요해요. 미생물 발효 시설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발효를 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NO 대사체 외에도 항산화 물질, 대표적으로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도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폴리페놀이나 항산화제, NO 대사체,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문제는 지금 NO 대사체하고 항산화제가 있으면 좋은 점이 또 있어. 즉 무슨 점이 있냐면, 이 말은 발효 대사체가 다른 NO 대사체와 다른 점이 무엇냐인 겁니다. 뭐겠습니까? 발효 대사체는 다른 그 NO 대사체와는 다르게 우선 안전한 먹거리로 만들어. 그래서 안전해. 둘째, 위나 장에서 흡수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먹는다고 해서 정확히 좋은 것만 먹을 수 없어요. 때때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도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뭐냐면 글루타치온이나 항산화제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런 것을 제거를 해줘. 그러니까 뭘 수 있냐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흡수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NO 대사체량은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흡수시킬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딱 40분까지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